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구린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곰팡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제가 그 기존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 가지 버전들을 조금 함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걸 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고 그 뒤에 이렇게 곰팡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기존에는 제가 비교해 보여드리자면 완전 처음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첫 번째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이와 같이 일단 전체적인 컬러톤도 블루 계열이 메인 광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서부적으로 이렇게 주황 불빛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 샷을 마지막에 만들고 다시 이 샷을 돌아왔을 때는 주광이 주황색으로 돼야지 더 어울리겠다 해서 이제 광원이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디테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 두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완성한 최종 결과물보다 훨씬 더 잔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잔핏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디자인을 디벨롭하면서 이 큰 덩어리에 더 집중을 시키고 잔 디테일이 서브로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 디테일이 많았을 때보다 제가 완성한 걸 보여드리면 이게 잔 디테일은 세부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먼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디자인을 할 때는 저는 디테일은 뒤에 와야 되고 먼저 기준을 잡아주는 큰 덩어리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방 뒷모습을 꾸밀 때도 뒤쪽 모습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씬인데도 저희가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큰 덩어리들이 잘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복잡한 씬일수록 대칭 구조를 활용했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어지럽히지 않으면서도 디테일을 캐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제가 디자인했을 때를 보면 이렇게 잔가지가 많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플리커링 효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실제 이 곰팡이가 퍼지는 장면의 영상 소스로 활용했어요. 그리고 그 소스를 스트레치 쳐서 한 10배 정도 재생 속도를 빠르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이 점균류 곰팡이들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숨을 10배를 재생하니까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게 굉장히 팔딱팔딱 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없애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걸 보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걸 똑같은 씬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연출의 샷이 왔을 때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솔루션을 만들고 저와 같이 이렇게 영상 소스를 활용한다. 근데 항상 그런 영상 소스가 완벽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이런 소스 활용을 할 때 자신만의 솔루션을 탐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다음 버전을 한번 좀 더 봐볼게요. 자, 이렇게 라이트를 바꾸고 거의 지금 완성된 모습이랑 흡사해졌는데 지금 이 부분이 플리커링으로 약간 정신없게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죠? 결과적으로 제가 완성한 샷에서는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클로즈업 때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더 리얼리스틱한 느낌이 들었지만 전체적인 샷으로 봤을 땐 좀 과하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걸 이렇게 퍼지면서 그 다음 컷에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처리가 됐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텍스처보다는 실제 이 씬 셋링을 하고 레이아웃을 어떻게 했는지 라이트 환경을 어떻게 했는지 더 이야기를 하고 이 가운데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를 제가 약간의 디자인을 하거든요. 이 물방울 떨어지면서 리액트가 되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 텍스처 퍼지는 영상 소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완성된 샷을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 씬을 구성했는지 위주로 설명드리고요. 또 이 물방울이 떨어질 때 리액션이 생기는 부분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완성된 씬의 라이트를 먼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라이트 구성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HDRI를 구성하는 이런 그냥 스튜디오 라이트를 하나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아무 스튜디오 라이트나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탈겐 라이트로 되어 있는 하나의 라이트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키라이트가 되는 라이트 하나를 그냥 옵테인 라이트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스트리뷰션에 제가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런 그림자 효과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빛이 들어오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이렇게 굉장히 평범한 씬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자를 줌으로써 조금 더 가운데에 포커싱이 되고 또 이 라이트가 움직였을 때 이 그림자도 함께 움직여서 이 샷에 간단한 샷이지만 그림자를 이용해서 더 풍부한 이야기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클로즈업 샷을 하고 이런 집중이 되는 샷에서는 이렇게 라이트를 가지고 장난칠 때는 그림자 효과를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아무 이미지나 넣으셔도 돼요. 어차피 블러드에서 이 정확한 이미지 형태가 남는다기보다 저는 적당히 이 검은색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흰색 부분만 라이트가 나와서 이러한 그림자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이미지나 넣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미지의 위치와 크기를 바꿔서 제가 원하는 그림자 사이즈를 조정한 거죠. 너무 작으면 이렇게 자잘자잘한 그림자가 많아질 테니까 제가 저 이미지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라인이 하나, 두 개 정도 생겨서 이 가운데에 더 이목을 집중시키면 좋겠다라는 계획으로 이렇게 씬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트리얼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매트리얼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매트리얼을 구성했는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이브 뷰어에 있는 패스들을 보면 디퓨즈 패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곰팡이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매트리얼을 섞어서 믹스 매트리얼을 활용해서 이 이끼가 있는 바닥 부분과 곰팡이 부분만 믹스로 제가 이렇게 섞었는데요. 자, 디퓨즈 패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바닥 부분만 보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기 SSS라고 Subsurface Scattering 패스를 보게 되면 곰팡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는 스페큘러 재질을 활용해서 이렇게 되게 알록달록한 효과를 냈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과되는 느낌을 더 강조했고, 그리고 이 바닥 부분은 일반적인 저희 난반사가 많은 디퓨즈 매트리얼을 활용했습니다. 그 두 개의 매트리얼을 제가 믹스라는 매트리얼로 섞어서 표현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이렇게 믹스 매트리얼을 활용해서 곰팡이를 표현하였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 매트리얼에 사용된 이 마스크 패스가 있어요. 곰팡이 부분을 보면 요만큼의 마스크가 있어서 그 맥스에서 활용했는데 저는 그 매트리얼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실제 이 지오를 그 마스크 패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미 그 애니메이션을 구워서 컬렉션이라는 디포머에다가 모두 저장해 놨고요. 이걸 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는 실제 컬루전이라는 걸 이용해서 물방울이 지면에 닿았을 때 볼록이는 효과를 더 더한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서에 저희가 매트리얼에서 사용했던 그 마스크 패스를 섞어서 자 이와 같이 실제 곰팡이 애니메이션과 동일한 지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효과를 더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직 저희가 이 마스크 패스를 만드는 법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 컬루전을 이용해서 이 방울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터랙티브해지는 느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떨어졌을 때 이 지면이 이렇게 반응하는 효과를 함께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예제 파일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되어 간략하게 지오메트리 컬루전을 설명하기 위한 씬이 있습니다. 자, 이 씬에 보면은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닥면에 이런 플로어라고 되어 있는 이 지면을 제가 지금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인터랙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바닥면은 플로어로 이런 디스크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सब디비전이 좀 많은 상태로 제작했고요. 이 드롭이라고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 표면에 닿을 때까지만 있다가
이 11프레임부터는 이렇게 이네이블이 꺼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은 컬루전이라는 스피어 오브젝트가 있어서 이 오브젝트는 실제 위에 있다가 갑자기 여기 나타나서 제가 이 드랍 오브젝트를 끄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플로우도 제가 엑스레이를 켜서 투명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컬루전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10프레임 때 나타나서요. 11프레임에 이렇게 납작해지죠. 12프레임에 더 납작해지다가 점점 퍼지면서 이렇게 멈추는 오브젝트입니다. 이거는 이 스피어에 제가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이용해서 그리고 높이를 이용해서 이 떨어지는 이 드랍 오브젝트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 렌더 걸 때는 이 오브젝트에 물방울 매트리얼을 넣었고요. 이 드랍이라는 오브젝트에 이 컬루전이라는 오브젝트는 렌더 걸지 않고 이 플로우라는 오브젝트, 이 디스크 오브젝트에 인터랙션을 주기 위한 오브젝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을 때 컬루전 반응을 일으키는 디포머를 활용하면 이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 표면이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로우라는 상위 널에다가 제가 디포머에서 쭉 눌러서 컬루전이라는 디포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자식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디포머를 클릭해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컬루전을 누르게 되면 계층의 컬루전 디포머가 생성이 됩니다. 이 컬루전 디포머는 이 같은 레벨에 있는 듀얼의 다른 오브젝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컬리더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다 영향을 주고 싶은 오브젝트를 드래그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플로어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엑스레이를 다시 취소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가 이 물방울이 닿을 때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멈춰버리죠, 이 오브젝트가. 자, 그럼 실제로 이 컬루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아무 오브젝트나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큐브를 만들고요. 사이즈는 굉장히 작게 할게요. 이동 툴로 여기다가 제가 배치시키겠습니다. 자, 이런 큐브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럼 이 컬루전에다가 방금 만든 오브젝트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런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디포머를 활용해서 실제 오브젝트가 닿았을 때 이러한 효과가 일어나도록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 물방울이 떨어질 때 실제 이 바닥면도 맞춰서 이렇게 꿀렁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컬루전이라는 디포머를 활용했습니다. 그럼 컬루전이 지금 너무 강하게 이펙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가 수치를 좀 조정해 보도록 하죠. 컬루전을 적용한 상태에서 이 어드밴스드라는 탭에 가면 이 컬루전의 이펙트를 세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즈를 0.1로 조절함으로써 저희가 컬루전 이펙트가 너무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범위에만 일어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0프레임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 프레임씩 G를 눌러서 한 프레임씩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닿는 순간 이렇게 인터액션이 일어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제가 했을 때 이 표면이 너무 거칠게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컬루전에다가 추가적으로 스무스라는 기능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포머 중에 스무싱을 Shif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고 자, 이 밴드 디포머를 쭉 눌러서 스무싱이라는 디포머를 클릭하게 되면 이 컬루전 이펙트에 더 스무스라는 디포머가 추가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강도를 조절해서 이 인터랙션이 얼마나 더 부드럽게 세부 조정할 건지 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뭔가 간단한 파장 이펙트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수치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에 맞게 세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를 조금 더 늘려서 0.2로 설정해보고 다시 재생해 볼게요. 이 정도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프레임씩 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고 이때 이 드롭 오브젝트는 표면에 닿는 순간 이렇게 하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컬루전의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 컬리전이라는 디포머에 의해서 이 플로우 오브젝트가 변형이 되는 거죠. 이 플로우 오브젝트는 이 컬루전 디포머를 이용해서 이 컬리더 안에 탭에 보면 이 컬루전이라는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렇게 지오메트리에 굴곡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무스 기능을 이용해서 더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컬리전의 어드밴스 탭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범위를 설정해주고 이렇게 이 범위에 퀵프레임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퍼지는 걸 여러분들 느낌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저희는 플러스로 나중에 이 곰팡이 마스크도 추가로 애드할 거기 때문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물방울에 맞춰서 이 지면에 임팩트가 생기는 효과를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텍스처로 이동해서 실제 텍스처 마스크, 곰팡이 텍스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실제 지오에도 그 마스크를 이용해서 디테일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